엄마, 또 된장찌개야? 아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맨날 건강식 그렇게 먹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올해 73.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2년이었다. 처음엔 밥 한 끼 대충 먹었다. 김에 밥 싸 먹고 컵라면 먹고 반찬 없이 물 말아 먹는 날도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말이 그녀를 바꿔놓았다. 혈압이 위험합니다. 당 수치도 높으시네요. 지금처럼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날 이후 정희 할머니는 결심했다. 내 몸은 내가 살린다. 그때부터였다. 새벽 오시면 시장으로 나갔다.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두부를 사고 멸치를 사고 직접 장을 봤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니, 저 나이에 무슨 건강 타령이래? 혼자 사는데 대충 먹지. 저렇게 살아서 얼마나 더 산다고.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아침엔 따뜻한 양배추죽, 점심엔 나물 비빔밥, 저녁엔 된장국과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매일 빠지지 않는 특별한 음식이 있었다. 바로 검은콩 두유였다. 정희 할머니는 직접 콩을 삶고 갈고 끓여서 두유를 만들었다. 이게 혈관 청소부여.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3개월 뒤 정희 할머니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다. 칙칙했던 피부가 밝아지고 허리도 꼿꼿해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체력이었다. 아니, 정희 언니, 어떻게 시장을 그렇게 빨리 걸어? 계단도 안 쉬고 올라가네. 동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 특히 경로당 박씨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보다 다리가 더 좋네. 그날 이후였다.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정희 할머니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콩물 만드는 법 좀 알려줘. 혈압 내려가는 반찬도 알려줘. 당뇨엔 뭘 먹어야 해? 정희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애인애가 뭐 의사도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작은 수첩 하나를 만들었다. 정희의 건강밥상.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프기 전에 먹어라. 그 문장을 본 동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시울까지 붉혔다. 왜냐하면 모두 몸이 아팠기 때문이다. 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나는데 몸은 점점 약해졌다. 그런데 정희 할머니는 달랐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 약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심지어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찾아왔다. 건강 반찬 배우러 왔어요. 정희 할머니는 민망해하면서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자, 오늘은 들깨 버섯탕이요. 이건 혈관에 좋아. 사람들은 감탄했다. 맛있네. 건강식이면 맛없을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정희 할머니 집은 작은 식당처럼 변했다.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들 민수는 점점 불편해졌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왜? 사람들이 너무 들락거리잖아.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외로운 사람들 밥 먹는겨. 하지만 민수는 얼굴을 굳혔다. 엄마 건강 챙긴다더니 이제 장사하려고? 그 말에 정희 할머니 손이 멈췄다. 순간 부엌 안공기가 싸늘해졌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돈 벌려고 이러는 줄 아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답답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 학원비는 늘어나고 대출 이자는 올라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람들 밥까지 챙기고 있었다. 엄마, 그렇게 남 퍼주다가 나중에 병나. 그러자 정희 할머니는 된장국을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사람은 말이다. 혼자 먹으면 병나. 그 말에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왜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시절. 엄마는 늘 마지막에 밥을 먹었다. 아들 먼저, 남편 먼저, 손님 먼저. 그리고 남은 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늘 말했다. 같이 먹어야 맛있다. 민수는 괜히 짜증이 났다. 됐어. 난 간다. 쾅! 문이 닫혔다. 정희 할머니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던 정희 할머니는 문득 중얼거렸다. 민수도 많이 힘든가 보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며칠 뒤 아들이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사건이 온 동네를 울리게 될 줄도. 새벽 6시 정희 할머니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다. 그때였다. 드르르르. 전화기가 거칠게 울렸다.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민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정희 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예, 맞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민수가 왜요? 하지만 상대방은 짧게 말했다. 회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눈물이 자꾸 흘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새까맸다. 정희 할머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민수야. 의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혈압 수치도 위험할 정도였고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죠?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민수는 늘 바빴다. 아침엔 커피 한 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야근하면 컵라면. 집에 와서는 치킨에 맥주. 시간 없어서 그래.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정희 할머니는 늘 걱정했다. 아들아, 그렇게 먹다 몸 망가진다. 하지만 민수는 웃어넘겼다. 엄마는 너무 유난이야. 그런데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중환자실암. 정희 할머니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 급하게 뛰어왔다. 어머니.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다. 의사가 당장 생활 습관 안 바꾸면 위험하대요.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며느리 손을 잡았다. 괜찮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말조차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양배추, 브로콜리, 두부, 검은콩, 마늘, 버섯. 그리고 천천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수가 병실에서 눈을 떴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다. 된장국 냄새였다. 고개를 돌리자 정희 할머니가 보온병을 꼭 안고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민수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 정희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일어났냐? 그리고 보온병을 열었다. 이거 먹어라. 따뜻한 들깨 버섯죽이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어릴 적 아플 때마다 먹던 맛이었다. 열이 나면 엄마는 밤새 죽을 끓였다. 돈이 없어도 쌀이 부족해도 엄마는 늘 밥을 해줬다. 그런데 자신은 그걸 잊고 살았다. 엄마.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다. 살면 됐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병실 안이 조용히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며칠 뒤 민수는 퇴원했지만 의사는 강하게 경고했다. 식습관 안 바꾸시면 다시 위험해집니다. 그날 이후였다. 정희 할머니는 아들의 식단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아침엔 검은 콩 두유, 점심엔 나물 반찬, 저녁엔 저염식 된장국. 처음엔 민수도 힘들어했다. 아, 햄버거 먹고 싶다.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속이 편안했다. 아침에 덜 피곤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았다. 회사 동료들도 놀랐다. 야, 민수야. 얼굴 좋아졌는데? 살 빠졌네? 민수는 멋쩍게 웃었다. 우리 엄마 음식 먹어서 그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민수 회사 부장이 말했다. 그 음식 우리 어머니도 드셔보면 안 될까? 그 한마디로 시작이었다. 며칠 뒤 정희 할머니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혈압 때문에 왔어요. 당뇨 음식 배우고 싶어요. 건강 반찬 좀 알려주세요. 작은 집은 어느새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옆집 최복순 할머니였다. 복순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흥 오래 못 간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응, 다 쇼요. 쇼? 복순 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정희 할머니 집을 노려봤다.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희 언니 음식 먹고 혈압 내려갔어요. 두유 만드는 법 다시 알려줘요.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했다. 복순 할머니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사실 그녀는 원래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반찬 잘하기로 소문났고 경로당에서도 늘 중심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졌다. 정희 할머니 집 다녀왔어요? 거기 음식 진짜 건강해. 사람들의 입에서 정희 이름만 나왔다. 복순 할머니는 그게 견딜 수 없었다. 내가 평생 음식했는데 갑자기 저 여자가 뭐라고. 질투였다. 하지만 그녀도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일이 터졌다. 오늘 정희 언니 표 버섯탕 배워왔어요. 한 할머니가 신나게 말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어떻게 만드는겨? 나도 알려줘. 그 순간 복순 할머니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쳤다. 그딴 게 뭐가 특별하다고 그래.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다들 속는 거요. 건강식? 웃기고 있네.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복순 씨나 혈압 많이 좋아졌는데. 플라시보요. 플라 뭐? 기분 탓이라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복순 할머니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엔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마다 다리가 붓고 혈압약도 늘었다.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 못했다. 내가 왜 저 여자한테 배우냐.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몰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샀다.
집에 와 TV를 켜고 혼자 먹기 시작했다. 에이 인생 뭐 있냐? 하지만 새벽 1시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턱 막혔다. 허!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복순 할머니는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그대로 쓰러졌다. 쿵! 그 시각 정희 할머니는 늦게까지 검은 콩을 삶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뭐여? 밖으로 나가보니 옆집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정희 할머니는 문을 두드렸다. 복순 씨, 복순 씨. 대답이 없었다. 급히 문을 밀어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이고, 정희 할머니는 소리쳤다. 사람 살려.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곧바로 119가 도착했고 복순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실 앞. 정희 할머니는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조금 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의사가 덧붙였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식습관도 심각했고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복순 할머니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정희 할머니였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 복순 할머니는 힘없이 말했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보온통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다. 죽 좀 먹어. 복순 할머니 눈이 흔들렸다. 나 미워했잖아. 정희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아픈 사람 미워해서 뭐혀. 그 말에 복순 할머니 눈가가 붉어졌다. 살면서 처음이었다. 자신을 질투했던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받아본 것이.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갈 먹었다. 그리고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다. 따뜻하네. 그 한마디에 병실 안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다. 며칠 후 복순 할머니는 퇴원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침마다 정희 할머니 집에 찾아온 것이다. 오늘은 뭐 만들어?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둘이 화해했어? 복순 할머니는 멋쩍게 웃었다. 살려준 사람인데 우째 미워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희 할머니 맞으십니까? 건강밥상 이야기 촬영하고 싶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방송 하나로 인해 전국이 들썩이게 될 줄은. 전국 맛있는 인생. 오늘의 주인공은 73세 건강밥상 할머니입니다. 카메라 불빛이 켜졌다. 정희 할머니는 어색하게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다 하네. 방송국 PD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음식 드시고 건강 좋아졌다는 제보가 정말 많았어요. 옆에 있던 복순 할머니도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내도 먹고 살아났슈. 촬영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정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었다. 검은 콩 두유, 들깨 버섯탕, 저염 나물 반찬, 양배추찜. 특별한 재료는 없었다. 하지만 음식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PD가 물었다. 할머니, 건강 음식의 비결이 뭔가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겁내지 말고 먹는겨. 예. 사람들이 건강식이라 하면 맛없다고 겁부터 먹자녀. 근디 음식은 즐거워야 혀. 촬영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
정희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혼자 먹지 마셔. 같이 먹어야 오래 살아. 그 한마디가 방송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새벽부터 전화벨 소리에 깼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여보세요? 할머니, 방송 보고 전화했어요. 콩두유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저희 엄마가 당뇨인데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지방에서도 연락이 왔다. 부산인데 택배 가능해요? 광주에서도 배우러 가고 싶어요. 정희 할머니는 당황했다. 아이고,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유튜브에 방송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긴 것이다. 젊은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았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다. 할머니 음식 보니까 집밥 먹고 싶다. 건강식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민수는 회사에서 그 영상을 봤다. 그리고 댓글 하나에 눈이 멈췄다. 저런 엄마 있는 사람은 복 받은 거다. 순간 목이 턱 막혔다. 민수는 몰래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울을 보다가 결국 눈물을 훔쳤다. 자신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외롭게 했던 걸까? 그날 저녁, 민수는 큰 상자를 들고 집에 왔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작은 카메라와 조명이 들어 있었다. 이제 유튜브 제대로 해. 정희 할머니 눈이 커졌다. 유머, 엄마 음식 영상 찍자고. 복순 할머니가 옆에서 빵 터졌다. 정희 씨 연예인 되겠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때 초등학생 손녀 지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내 친구들도 할머니 알아. 뭐? 학교에서 다 봤대. 지우는 신나서 말했다. 할머니 영상 찍으면 내가 편집 도와줄게. 온 가족이 웃었다.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정희 할머니는 괜히 된장국만 휘저었다. 갑자기 왜 그려? 엄마가 사람 살리고 있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화만 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정희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알면 됐지. 민수는 결국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여기 맞죠? 방송 나온 할머니지?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심지어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 복순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아니 뭐여?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알고 보니 방송 이후 SNS에서 정희 할머니 집이 기적의 건강 밥상집으로 퍼진 것이었다. 골목은 순식간에 북새통이 됐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희 할머니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계속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건강식으로 돈 얼마나 버셨어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민수 표정도 굳었다. 남자는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BJ였다. 그리고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이거 다 연출 아니에요? 정희 할머니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거 다 연출 아니에요? BJ 남자는 카메라를 정희 할머니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순간 골목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설마 거짓이야? 민수 얼굴이 확 굳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요즘 이런 감성 방송 많잖아요. 불쌍한 척하고 건강식 팔고. 복순 할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이 양반이 미쳤나? 그러나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진짜 건강 효과 있단 증거 있어요?
병 고쳤다는 것도 다 과장 아니에요? 정희 할머니 손이 떨렸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꽂혔다. 평생 남 앞에 나서 본 적 없는 인생이었다. 그저 밥 해 먹고 가족 챙기고 아픈 사람 국 끓여준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BJ는 바로 말을 잘랐다. 그럼 왜 방송 나오셨어요? 그 순간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왜요? 찔리세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엄마는.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사람들이 돌아봤다. 저분. 바로 경로당 박씨 할아버지였다. 박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증거요. BJ가 비웃었다. 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계단도 못 올랐어. 근디 정희 씨 음식 먹고 사람 됐어. 그 뒤로 1명, 2명,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 나도 혈압 좋아졌어요. 나는 당 수치 내려갔고 밤마다 속 쓰렸는데 나았어요. 심지어 복순 할머니까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 저 여자 질투했었어. 사람들이 술렁였다. 복순 할머니는 얼굴 붉힌 채 말했다. 근디, 내 쓰러졌을 때 살린 것도 저 여자요. 순간 조용해졌다. 복순 할머니 눈가가 붉어졌다. 병원서 죽 먹여준 사람도, 밤새 내 옆 지킨 사람도 저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BJ 남자도 당황했다. 아니 그래도 그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외쳤다. 잠깐만요.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학병원 영양사였다. 방송 보고 직접 와봤는데요. 할머니 식단 자체는 굉장히 건강한 방식 맞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특히 저염식하고 채소 위주 식단은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치료를 대신할 순 없지만 건강 관리엔 좋아요. BJ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엄마. 민수가 놀라 달려갔다. 정희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 챙기느라 밥도 거르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가 소리쳤다. 119 불러. 골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구급차 안. 정희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민수는 손을 꼭 잡고 울먹였다. 엄마. 내가 또 엄마 힘들게 했어. 정희 할머니는 힘겹게 웃었다. 울지 마라. 살아있자녀. 그 말에 민수는 결국 오열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과로였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할머니도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밖 상황은 더 놀라웠다. 정희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병원 앞으로 몰려온 것이다. 손에는 각자 작은 메모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건강 찾았어요. 꼭 오래 사세요. 우리 엄마 같아서 눈물 나요. 병실 창문 너머 그 모습을 본 정희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뭐라고.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하지 마. 뭘? 우리 같이 하자. 정희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음식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게.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였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회사 대표입니다.
민수와 정희 할머니 눈이 동시에 커졌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건강 밥상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 뒤에는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조건이 숨어 있었다. 전국에 할머니 음식을 팔고 싶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는 정중히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유명 식품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 눈이 커졌다. 그 회사요? 남자는 미소 지었다. 방송 이후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검은콩 두유와 건강 반찬 문의가 폭주했어요. 복순 할머니가 속삭였다. 정혜 씨 부자 되는 거 아니여?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내 음식이 뭐라고? 남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에 판매하는 거죠. 민수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솔직히 흔들렸다. 대출, 생활비, 아이 교육비. 늘 돈 걱정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가 꺼낸 계약 예상 금액을 본 순간 민수 입이 벌어졌다. 수억 원 규모였다. 복순 할머니도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하지만 정희 할머니 표정은 이상하게 굳어졌다.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혀.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그냥 얼굴만 되어주시면 됩니다. 공장은 저희가 다 운영하고요. 얼굴만? 예. 레시피도 조금만 현대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순간 정희 할머니 눈빛이 달라졌다. 어떻게 바꾸는데? 남자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새로운 상품 기획안이 떠 있었다. 정희 할머니 건강식 젊어지는 기적의 두유. 3일 만에 몸이 달라집니다. 혈관 청소 건강식. 정희 할머니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이건 아닌데.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자극적으로 해야 팔립니다. 근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광고니까요. 순간 병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사람들이 진짜 낫는다고 믿으면 웃잘라고.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에 민수도 표정이 굳었다. 뭔가 이상했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음식 맛도 조금 세게 바꾸죠. 설탕이랑 첨가물 조금 넣으면 훨씬 잘 팔립니다. 복순 할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건강 음식이라며? 남자는 능숙하게 웃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는 맛을 원하거든요. 그때였다. 정희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남자가 당황했다. 예. 그런 음식 안 팔어. 할머니.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단호했다. 나는 사람 속이는 밥 아니여.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남자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하시죠. 남자는 표정을 굳혔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속이는 겨. 결국 남자는 명함만 남긴 채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정혜 씨 솔직히 아깝긴 혀. 민수도 잠시 말이 없었다. 솔직히 흔들렸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음식 시작했는지 잊으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었다. 외로운 사람들 밥같이 먹이려고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퇴원한 정희 할머니 집 앞엔 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손님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들고 온 것이다. 할머니 쉬셔야 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했어요. 이건 저염 김치예요. 저는 두부조림 만들었어요. 작은 골목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정희 할머니 눈이 커졌다. 아니 이걸 다. 박 할아버지가 웃었다. 맨날 우리만 얻어먹었잖여.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긴 식탁이 골목 한가운데 펼쳐졌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함께 앉았다. 누군가는 나물을 나눠주고 누군가는 국을 떠줬다. 그 모습을 본 정희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졌다. 같이 먹어야 오래 산다. 그녀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며칠 전 그 BJ 남자였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죄송합니다. BJ 남자는 고개를 바닥까지 숙였다. 골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희 할머니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며 비웃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릎까지 꿇고 있었다. 복순 할머니가 황당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연기 아니야? 또 방송하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BJ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제가 큰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남자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 놀랐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눈은 퀭했고 수염도 제대로 못 깎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원래 당뇨가 있으셨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병실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 사진이었다. 의사가 식습관 관리 꼭 해야 한대요. 남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근데 저는 정작 엄마 밥 한 번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저 할머니 음식 먹어보고 싶다. 순간 정희 할머니 눈빛이 흔들렸다. BJ 남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조회수만 생각했습니다. 자극적인 것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데 병원에서 어머니 손잡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너무 후회됐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남자의 떨리는 어깨를 보자 왠지 남일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도 얼마 전까지 비슷했기 때문이다. 돈, 성공, 먹고 사는 걱정. 그러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칠 뻔했다. 그때였다. 정희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켰다. 할머니는 무릎 꿇은 남자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밥은 묵었냐? 남자는 멍하니 올려다봤다. 예. 얼굴 보니 며칠 굶은 얼굴인데. 순간 남자는 말을 잃었다. 정희 할머니는 한숨처럼 웃었다. 일단 밥부터 묵어. 그 말에 골목 공기가 흔들렸다. 남자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긴 식탁에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
놀랍게도 BJ 남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정희 할머니는 그의 앞에 된장국을 놔줬다. 짜면 말여. 남자는 국을 한 입 먹었다. 그리고 순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 맛.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맛입니다. 정희 할머니는 말없이 김치를 찢어 올려줬다. 많이 먹어. 사람은 밥심이여.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BJ 남자는 자신의 방송에서 처음으로 눈물로 사과했다. 저는 조회수를 위해 사람을 상처 줬습니다. 정희 할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 그는 말했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웃게 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번엔 진심 같네.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구독자 수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다. 악플보다 응원이 많아진 것이다. 그런데 며칠 뒤 정희 할머니 집으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왔다. 할머니, 서울에서 연락 왔어요. 서울? 전국 요리 경연대회 초청장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우승 상금은 무려 1억 원. 복순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초청장을 보며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졌다. 왜냐하면 초청장 아래 아주 작은 글씨 하나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우승 후보 특별관리 대상. 그리고 그 순간 정희 할머니 머릿속에 오래전 잊고 살았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설마 그 사람이?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체 서울에 누가 있는 걸까 정희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졌어? 복순 할머니가 놀라 물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초청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전국 전통 건강요리 경연대회. 그리고 아래 적힌 작은 문장. 특별심사위원 강태욱 셰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희 할머니 손끝이 떨렸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정희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 사람이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떨리고 있었다. 사실 아무도 몰랐다. 정희 할머니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걸. 50년 전 정희 할머니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했었다. 그 시절 그녀는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했다. 저 집 며느리 손맛 끝내줘. 특히 육수 맛이 기가 막혔다. 그런데 그 식당에 자주 드나들던 젊은 청년이 있었다. 바로 강태욱이었다. 가난한 요리 지망생.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언젠간 꼭 최고 요리사가 될 겁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청년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몰래 반찬도 챙겨주고 육수 끓이는 법도 알려줬다. 강태욱은 늘 말했다. 누님 음식은 사람 마음을 살립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다. 하지만 어느 날 강태욱은 서울로 떠났다. 성공해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 후 연락은 끊겼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는 대한민국 최고 셰프가 되어 있었다. TV에 매일 나오는 유명 인사, 고급 레스토랑 대표, 심사위원의 왕. 정희 할머니는 TV 속 글을 볼 때마다 괜히 채널을 돌렸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 서울 가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다. 정희 언니 우승해와. 서울 음식들 혼내줘. 복순 할머니는 아예 반찬 가방까지 챙겨줬다. 서울 음식 짜고 달어. 이거 챙겨 먹어. 민수와 손녀 지우도 함께 올라갔다. 기차 안. 정희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다. 괜히 가슴이 답답했다.
그 모습을 본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무서워? 정희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이 나이에 뭐가 무섭겠냐?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서울 도착 후 대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와, 사람들이 감탄했다. 엄청난 규모였다. 전국 유명 셰프들이 다 모여 있었다. 카메라, 조명, 기자들까지. 정희 할머니는 순간 주눅이 들었다. 내가 여기 왜 왔대? 그런데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다.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강태욱 셰프다. 그는 참가자들 사이를 지나오다가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정희 할머니를 바라봤다.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설마 정희 할머니도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50년 세월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강태욱 셰프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님? 순간 민수와 지우 눈이 커졌다. 복순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강태욱 셰프 눈가가 붉어졌다. 진짜 누님 맞습니까? 정희 할머니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많이 늙었지. 그러자 강태욱 셰프가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때보다 더 따뜻해 보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 할머니 가슴이 이상하게 울렁거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한 여자 셰프가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다. 심사위원님, 참가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여자는 정희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동네 요리하시던 분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말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번 대회는 방송용 감성으로 되는 곳 아닙니다. 민수 표정이 굳었다. 복순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화낼 얼굴이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앞치마 끈만 고쳐맸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려. 음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순간 강태욱 셰프 눈빛이 깊어졌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정희 할머니 음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마음까지 움직이는 음식이라는 걸. 그런데 대회 시작 직전 정희 할머니 조리대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가 발견됐다. 심사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그리고 다음 순간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희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정희 할머니 조리대 위 작은 병을 들어 올렸다. 순간 대회장이 술렁였다. 저게 뭐야? 첨가물 아니야? 카메라들이 일제히 정희 할머니 쪽으로 향했다. 민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저거 뭐예요? 정희 할머니도 당황했다. 내 건디 아닌디. 병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 진행요원이 설명했다. 대회 규정상 외부 화학 조미료 반입은 금지입니다. 순간 참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역시 방송용 이미지였네. 건강 음식이라더니. 복순 할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아니 정희 씨가 저런 걸 왜 써?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이미 자극적인 제목을 뽑고 있었다. 건강밥상 할머니의 두 얼굴, 전국민 감동 사연, 조작 논란.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누가 일부러 넣은 거 아니야? 그때였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증거 있습니까? 바로 아까 그 여자 셰프였다. 이름은 윤세라. 유명 레스토랑 오너 셰프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였다. 윤세라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대회는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복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지금 정희 씨 의심하는겨? 윤세라는 미소 지었다. 의심이 아니라 규정 확인이죠.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다. 그때 강태욱 셰프가 천천히 병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심사위원들이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강태욱 셰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화학 조미료 아닙니다. 예. 그는 병 안가루를 손끝으로 살짝 찍어 맛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말린 표고버섯 가루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정희 할머니 눈도 커졌다. 표고버섯? 강태욱 셰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방식 천연 조미료예요. 국물 맛 깊게 낼 때 쓰는. 심사위원들이 다시 확인했다. 결과는 같았다. 화학 첨가물이 아니었다. 순간 분위기가 뒤집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억울한 거였네?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우리 엄마 조리대에 넣은 거야? 그 순간 복순 할머니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저기 CCTV 있네? 대회장 천장 구석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운영진이 급히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대회장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상 속에는 누군가 정희 할머니 조리대 근처를 몰래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쓴 스태프였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얼굴이 살짝 드러났다.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바로 윤세라 셰프 보조 직원이었다. 순간 사람들이 술렁였다. 윤세라 얼굴이 굳었다. 저건 오해예요. 하지만 직원은 결국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대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알고 보니 윤세라 측이 일부러 문제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 화제성에서 이미 정희 할머니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세라 셰프 입장 말씀해 주세요. 비열한 견제였습니까? 윤세라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뜻밖의 행동을 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윤세라 앞으로 걸어간 것이다. 민수가 놀랐다. 엄마.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왜 그랬어? 윤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무서웠어요. 순간 조용해졌다. 윤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평생 최고가 되려고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 음식보다 할머니 이야기에 더 감동했어요. 그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무리 비싼 재료 써도 왜 할머니 음식처럼 사람 마음이 안 움직이는지. 정희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 배만 채우면 음식 아니요. 윤세라가 고개를 들었다. 예. 외로운 마음까지 따뜻해야 음식이지. 순간 강태욱 셰프 눈가도 붉어졌다. 왜냐하면 그 말은 50년 전 자신이 정희 할머니에게 배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대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됐다. 마지막 주제는 단 하나. 인생을 담은 음식. 참가자들은 모두 긴장했다. 그런데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앞치마를 묶더니 아주 뜻밖의 재료를 꺼냈다. 낡은 양은 도시락이었다. 그걸 본 강태욱 셰프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정희 할머니는 오래된 도시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음식은 내 남편한테 처음 해준 음식이요. 순간 대회장이 숨죽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대회장은 조용했다. 카메라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정희 할머니는 낡은 양은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도시락 뚜껑 안쪽엔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다. 세월의 흔적이었다. 강태욱 셰프는 그 도시락을 보자 숨을 삼켰다.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정희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버릴 수가 없더라. 심사위원이 물었다. 어떤 음식입니까? 정희 할머니는 잠시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밥이요. 그리고 천천히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멸치, 된장, 감자, 계란, 묵은지. 너무 평범한 재료였다. 다른 참가자들은 최고급 재료를 쓰고 있었다. 트러플, 캐비아, 한우, 고급 해산물. 하지만 정희 할머니 조리대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뿐이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걸로 결승을 한다고? 너무 평범한데. 하지만 강태욱 셰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희 할머니 음식은 재료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남편은 젊을 때 막노동했어. 칼질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지.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근디도 맨날 웃었어. 집에 오면 밥 냄새 좋다 하면서. 정희 할머니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가난했는디도 참 행복했어. 그녀는 된장을 풀며 말을 이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 눈이 엄청 오던 날. 남편은 새벽에 일 나가며 말했다. 오늘 도시락 좀 싸줘. 근데 집에 반찬이 거의 없었다. 돈도 없었다. 정희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다. 뭘 싸줘야 남편이 힘낼까? 결국 집에 남은 감자랑 멸치, 묵은지 조금 꺼냈다. 그리고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었다. 감자조림, 멸치볶음, 계란말이, 된장국. 아주 평범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도시락 하나 싸면서 몇 번이나 울었다. 미안해서. 정희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남들은 고기 반찬 싸주는데 나는 이런 것밖에 못 해줘서. 대회장이 조용해졌다. 정희 할머니는 된장국 냄비를 천천히 저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근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러더라. 그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늘 도시락 먹고 눈물 날 뻔했다고. 강태욱 셰프가 고개를 숙였다. 정희 할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 순간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복순 할머니는 이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도시락 기억이 자신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엄마는 늘 가장 좋은 반찬을 아버지 도시락에 넣었다. 자신은 그게 서운했다. 근데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사랑이었다. 정희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완성했다. 반짝이는 고급 요리는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집밥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두 눈을 떼지 못했다. 심사 시간이 됐다. 강태욱 셰프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국을 한 숟갈 먹었다. 그리고 순간 눈을 감았다. 정희 할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짜? 강태욱 셰프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눈물이 먼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회장이 술렁였다. 대한민국 최고 셰프가 울고 있었다. 강태욱 셰프는 겨우 입을 열었다. 이 맛, 50년 동안 못 잊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날 누님이 끓여주신 마지막 된장국 맛입니다. 순간 정희 할머니 눈도 흔들렸다.
강태욱 셰프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성공하고 비싼 음식 수없이 먹었는데 왜 늘 허전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우승 발표 시간이 왔다. MC가 봉투를 열었다. 2026 전국 전통 건강요리대회 우승자는 대회장이 숨죽였다. 정희 할머니는 두 손을 꼭 모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MC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다. 이럴 수가.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럴 수가. MC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심사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관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무대를 바라봤다. 복순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다. 제발. 잠시 후 MC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대회는 공동 우승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공동 우승? 처음 아니야? 공동 우승자는 정희 할머니, 그리고 윤세라 셰프였다. 윤세라도 놀란 얼굴이었다. 제가요? 심사위원장이 설명했다. 윤세라 셰프는 최고의 기술을 보여줬고 정희 할머니는 음식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이상하게 표정이 조용했다. 상금은 1억 원. 공동 우승이라 5천만 원씩 나눠 갖게 됐다. 민수 눈가가 뜨거워졌다. 엄마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정희 할머니가 마이크를 들었다. 저 할 말 있는데. 장내가 조용해졌다.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나 상금 안 받을래.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예. MC도 당황했다. 민수가 깜짝 놀랐다. 엄마. 복순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왜 안 받아?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할머니는 관객석을 바라봤다. 거기엔 자신 때문에 웃고 울고 변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혼자 밥 먹던 사람들이 같이 밥 먹게 됐잖여.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정희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걸로 됐어. 강태욱 셰프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예상한 사람처럼. 그런데 정희 할머니는 뜻밖의 말을 이어갔다. 대신 부탁 하나 할래. 부탁이요? 이 상금 혼자 사는 노인들 밥 먹는 데 써줘. 순간 대회장이 조용해졌다. 정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요즘 혼자 밥 먹는 노인들이 너무 많어. 아픈 것보다 외로운 게 더 무서운겨.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왜냐하면 이제야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만들고 싶었던 건 유명한 음식도 돈도 성공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 밥 먹는 세상이었다. 그 순간 윤세라 셰프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정희 할머니 앞에 섰다. 할머니. 그녀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응? 저도 상금 기부할게요.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윤세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 처음으로 음식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강태욱 셰프도 천천히 일어섰다. 저 역시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누님은 여전히 사람을 움직이시네요. 그 말에 장내는 박수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기립박수였다. 정희 할머니는 괜히 민망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왜들 이래. 그런데 그 순간 관객석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저 한마디 해도 됩니까? 마이크가 전달됐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내 죽고 7년 동안 혼자 밥 먹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근데 오늘 다시 누군가랑 밥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호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엄마, 왜? 이제 행복해? 정희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다 웃었다. 응, 오늘은 마음이 따뜻하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띠링. 손녀 지우가 소리쳤다. 할머니, 왜 그러는데? 유튜브 조회수 1천만 넘었어.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영상 제목은 단 하나였다. 73세 할머니의 마지막 도시락. 댓글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엄마 생각나서 울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했다. 혼자 밥 먹지 말아야겠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참 오래 살았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영상 하나로 인해 인생 마지막 가장 큰 기적이 찾아오게 될 줄은. 서울 대회가 끝난 뒤 정희 할머니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튜브 조회수 1천만, 전국 뉴스 출연, 인터뷰 요청.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똑같았다. 새벽이면 시장 가고 된장국 끓이고 검은 콩 삶고. 복순 할머니는 혀를 찼다. 아니, 이제 연예인 다 됐는디 아직도 시장 가? 정희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사람은 원래 하던 거 해야 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골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혼자 밥 먹던 노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같이 먹읍시다. 내가 김치 가져왔어. 나는 나물 무쳤어. 길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민수도 달라졌다. 야근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말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손녀 지우는 유튜브 편집에 푹 빠졌다. 할머니, 오늘 댓글 5만 개 달렸어. 정희 할머니는 아직도 신기했다. 세상 참 좋아졌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사람들이 내렸다. 그런데 모두 노인들이었다. 대전, 부산, 광주, 강릉,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다. 정희 씨, 우리도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왔어. 순간 정희 할머니 눈이 커졌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골목 한가운데 긴 식탁이 놓였다. 정희 할머니는 큰 냄비에 된장국을 끓였다. 복순 할머니는 김치를 썰고, 민수는 상을 나르고, 지우는 사람들을 촬영했다. 웃음소리가 골목 가득 퍼졌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서로 반찬을 건넸다. 많이 드세요. 혼자 오셨어요? 이 반찬 맛있네. 그 모습을 본 정희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기억하세요? 정희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누구?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30년 전 시장에서 쓰러졌던 여자예요. 순간 정희 할머니 눈이 흔들렸다.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던 날, 시장 한 구석에서 한 여자가 굶어 쓰러져 있었다. 정희 할머니는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였다. 된장국과 따뜻한 밥 한 끼. 그때 여자는 울면서 말했다.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밥 먹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삼켰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후 식당 차렸고
지금은 무료 급식 봉사하고 있어요. 정희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졌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한텐 그 한 끼가 인생이었어요. 순간 골목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닦았다. 아이고, 별일도 다 있네. 그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정희 할머니는 혼자 골목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때 민수가 따뜻한 담요를 들고 왔다. 엄마 감기 걸려. 정희 할머니는 웃었다. 나 안 죽어. 그 말 좀 그만해. 민수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잠시 침묵.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왜? 고마워. 정희 할머니는 웃으며 물었다. 뭐가? 민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나 살려줘서. 그 말에 정희 할머니 눈도 흔들렸다. 사실 그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밥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다.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 포기하려던 사람들까지. 정희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 살았지?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마치 오래전 남편이 웃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정희 할머니 골목은 전국에서 유명해졌다. 이름도 생겼다. 함께 먹는 골목. 그리고 입구엔 작은 문장이 걸렸다. 혼자 먹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울었다. 왜냐하면 모두 마음속 외로움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도 정희 할머니는 된장국을 끓인다. 누군가 배고픈 마음으로 찾아올까봐.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혼자 말고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